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유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리더. 하지만 만약 제가 링컨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처형을 지시했고 루스벨트가 적군의 뼈로 만든 기념품을 선물 받았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드론으로 민간인을 폭격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 건국 236년 역사 속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끔찍한 전쟁 범죄들을 파헤칠 겁니다. 학교에선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던 피해 역사. 미국 대통령들이 저지른 최악의 만행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첫 번째 타자는 제임스 먼로와 앤드루 잭슨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사고치는 행동대장과 모르는 척하는 보스 같았죠. 먼로 대통령은 잭슨 장군에게 도망친 노예를 잡으라고 플로리다 진입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이 잭슨 형님 별명이 1인 파괴부대거든요. 그냥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마을을 싹 다 불태우고 원주민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심지어 아군이었던 부족까지 적으로 착각해서 학살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잭슨 본인도 충격받아서 부하를 체포하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먼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땅을 얻었으니 오케이 라며 슬쩍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잭슨이 대통령이 된 후 펼쳐집니다. 1830년 인디언 강제 이주법.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원주민들을 총구로 위협해 쫓아낸 겁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고 길바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최대 1만 5천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눈물의 길입니다.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대법원이 이거 불법이야, 땅 뺏지 마 라고 판결했는데 잭슨이 뭐라고 했게요? 대법원장이 판결 내렸어? 그럼 집행도 지가 직접 하라고 해. 와, 그냥 법을 씹어드신 겁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걸 딱 4글자로 정의합니다. 인종청소. 자, 다음은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낄 시간입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 에이브러햄 링컨. 그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사형을 승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62년 굶주림을 못 이긴 다코타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미군은 신속하게 제압했고 30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재판이요? 변호사도 없이 5분 만에 너 사형 땅땅땅. 완전 날림이었죠. 링컨이 그나마 개입해서 숫자를 줄이긴 했지만 결국 38명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합니다. 4,000명의 구경꾼 앞에서 38명이 한꺼번에 목 매달린 이 사건. 오늘날 기준으론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평화 정책을 펼치겠다더니 원주민 땅에서 금이 발견되자마자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립니다. 금이다. 야, 조약 무효. 가서 다 캐. 결국 이 탐욕은 여성과 아이, 노인 173명이 학살당한 마리아스강 학살로 이어집니다. 평화? 아니요. 그건 그냥 침략이었습니다. 1890년 벤저민 해리슨 시절 터진 운디드 니 학살. 이건 진짜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군이 라코타족의 무기를 뺏으려던 중 실수로 총 한 발이 발사됩니다. 그 순간 미군은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죠. 여자들, 아이들이 도망치는데 등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3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뭔지 아세요? 이 학살에 가담한 미군 20명이 명예훈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훈장 잔치를 벌인 거죠. 이 훈장 아직도 취소 안 됐습니다. 바다 건너 필리핀으로 가볼까요? 윌리엄 맥킨리와 테디 루스벨트 시절 미국은 필리핀을 문명화한다면서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한 장군의 명령이 압권입니다. 10살 넘은 놈은 다 죽여라. 네, 10살이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다 적이라는 거죠. 이 전쟁으로 최소 20만 명의 필리핀인이 사망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조차 이건 미국의 수치다라고 극딜을 넣었을 정도였죠. 2차 대전의 영웅 FDR. 하지만 그에게도 엽기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선 죽은 일본군의 신체 부위를 전리품으로 챙기는 게 유행했습니다. 귀, 치아, 심지어 뼈까지요. 한 하원 의원이 루스벨트에게 일본군 발뼈로 만든 편지칼을 선물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게요? 내가 딱 원하던 거네. 네, 물론 나중엔 수습했지만 적을 인간이하로 취급했던 당시의 광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해리 트루먼, 원자폭탄 투하는 여전히 논란의 영역이지만 한국인인 우리에게 더 뼈아픈 건 한국 전쟁 중의 민간인 피해입니다. 특히 노글리 학살. 피난민 속에 적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미군은 쌍굴 다리 아래 숨은 피난민들을 향해 사흘간 총을 쏘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와 여성들이 희생됐죠. 트루먼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전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비극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1968년 베트남 밀라이 마을. 미군 찰리 중대는 베트콩을 찾겠다며 마을에 들어갔지만 거기엔 노인과 부녀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4시간 동안 5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강간, 신체 훼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이었죠. 다행히 휴 톰슨이라는 헬기 조종사가 아군에게 총을 겨누면서까지 학살을 막았지만
군 수뇌부는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은폐된 진실은 결국 터지기 마련이죠. 그 뒤를 이은 닉슨은 한술 더 뜹니다. 메뉴 작전. 이름은 식당 메뉴 같은데 내용은 끔찍합니다. 중립국인 캄보디아에 비밀리에 융단 폭격을 퍼부은 거죠. 의회 승인 없었습니다. 추정 사망자만 최대 50만 명. 이 폭격이 만든 혼란 틈에 최악의 독재자 크메르 루주가 집권하게 됐으니 나비효과 치고는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결과였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전쟁은 더 스마트해졌다고들 하죠. 글쎄요. 아버지 부시 때 미군은 바그다드의 방공호를 군사시설이라며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민간인 408명이 숨어 있었죠. 빌 클린턴 때는 수단의 제약 공장을 화학 무기 공장이라며 폭격해서 수단 전체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렸고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아들 부시 때 돌아옵니다. 9.11 이후 미국은 눈이 뒤집혔죠. 물고문, 수면 박탈, 성적 학대. 아부 크라이브 교도소 사진 기억하시나요? 미군들이 포로들을 발가벗겨 인간탑을 쌓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부시는 몇몇 미꾸라지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CIA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판 깔아준 건 누구였을까요? 이건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 즉 전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 고문 금지를 외치며 등장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하지만 그는 고문 대신 하늘의 암살자 드론을 선택했습니다. 시그니처 공습, 시그니처 스트라이크. 이게 뭐냐면 누군지 확인 안 돼도 행동이 수상하면 일단 폭격 때리는 겁니다. 군인 나이대 남성이면 그냥 다 타겟이 되는 거죠. 결국 수백 명의 민간인이 화면 속 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에 피는 안 묻혔을지 몰라도 버튼은 눌렀습니다. 236년 45명의 남자들이 이끌어온 초강대국 미국. 그 화려한 성족이 뒤에는 이렇게 짙은 핏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미국을 무조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미국 좋아해요. 햄버거, 아이폰, 넷플릭스 없으면 못 살거든요. 하지만 위대한 역사란 과오를 덮는 게 아니라 그 과오를 직시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영웅의 동상 아래 묻힌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끝까지 본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더 충격적인 역사의 이면을 들고 오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